조 바이든 긴급 발표. 한국 레이저 무기 개발에 세계 1위 미국이 인정 차세대 한국군 신무기 나타났습니다. 키시다 후미오는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기가 막혔다. 주식회사 한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무기체계 국산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무기체계는 고에너지 레이저 기술을 적용한 레이저빔이다. 레이저빔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으며 별도의 탄이 없어도 전기만 공급되면 저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주식회사 한화는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의 시제업체로 선정된 후 화학 레이저, 고체 레이저, 광섬유 레이저까지 레이저 무기용 고에너지 레이저 발진기 개발에 참여해오고 있다. 레이저 요격 장치 등의 과제를 통해 이동 중인 목표물을 지속 조준 및 발사하는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한화는 2019년 국방과학연구소 에드가 주관하는 레이저 대공무기 체계 개발 사업의 시제 제작업체로 국내 최초로 선정됐다.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된 레이저 광원으로 드론 등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타격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체계다. 현재 시제품을 개발 중이다. 지난해 5월에는 에드와 총 243억 원 규모의 레이저 발진기 시제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2025년까지 레이저 무기 원천 기술인 레이저 발진기 기술을 국산화해 나갈 예정이다. 레이저 발진기는 수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야 하는 레이저 무기의 핵심 기술로 고출력, 고품질의 레이저 빔을 발생시키는 장비다. 주식회사 한화는 소형 무장헬기 LAH, 공대지 유도탄인 청검이 개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청검은 소형 헬기에 장착해 지상의 목표물을 무력화하는 정밀유도 무기이다. 기존 토우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에드 주관으로 주식회사 한화 종합연구소가 참여해 개발을 진행 중이다. 주식회사 한화는 첨단 무기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항법장치 분야에서도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항법장치는 외부 도움 없이 센서를 통해 측정한 가속도와 각속도 정보를 기반으로 비행체의 위치, 속도, 자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며 민간 기업들의 우주산업 진출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주식회사 한화는 작년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에서 우주 발사체와 위성 추진 시스템 등 우주 분야 역량을 선보였다. 우주 공간에서 위성을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위성 추진 시스템은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가스의 추력을 활용해 자세 제어, 궤도 수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올해 발사될 달 탐사 궤도선에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2. 단독 300m 밖에서 쏜 국산 레이저, 표적이 쾅 터졌다. 밀리터리 인사이드. 레이저 무기를 앞세운 이른바 스타워즈가 머지 않았다는 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밀리터리 인사이드도 지난해 8월 미 해군 레이저 방어 시스템 오딘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구축함에 장착된 이 레이저는 곧 무인기나 순항미사일을 떨어뜨릴 정도로 고도화될 겁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 개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고출력과 표적 조준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그 다음엔 소형화라는 난관을 만납니다. 레이저 무기는 다량의 레이저 포인터를 한 지점에 집중시켜 출력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조준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라면 조준이 더 어려워지겠지요. 또 비나 안개 등 날씨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준 과정에 왜곡 보정이 필요합니다. 현실이 된 레이저 무기 포탄이 터졌다. 이런 과정을 다 넘었다고 해도 거대한 장비 무게에 또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한 국내 업체가 해냈습니다. 정말 영화처럼 레이저를 쏴 300m 떨어진 곳에 있는 포탄을 터뜨렸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달 한화 활성탄 무능화 시험장, 한화 레이저 무기 개발팀과 군정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레이저 무기로 300m 떨어진 곳에 포탄을 터뜨려 무력화할 수 있는지 실증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곡사포에 사용하는 155mm 포탄과 박격포용 81mm 포탄, M15 대전차 지뢰가 표적으로 준비됐습니다. 각 표적에는 레이저 조준점인 X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최대 사거리 1km인 레이저빔 집속기, 레이저 발사장치, 는 지지대까지 포함해 사람 키보다 약간 큰 2m가량의 높이였습니다. 여기에 레이저 발진기, 전원 공급기, 냉각기도 작게 만들어 소형 전술 차량에 충분히 싣고 다닐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도 소형 레이저 무기가 등장한 겁니다. 하나는 지난해 5월 레이저 무기 핵심 장치인 발진기 시제품 개발 사업을 243억 원에 정부로부터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한 레이저 무기 개발업체로 20년 이상 관련 원천 기술을 연구해왔다고 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연구팀 관계자가 1에서 5까지 숫자를 센 뒤 레이저 발사를 외쳤습니다. 관계자들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표적에 정확히 맞은 듯 X자 표시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 뒤 곧바로 155mm 포탄이 굉음을 내면서 폭발했습니다. 하나 측 설명에 따르면 레이저를 맞은 부위엔 순간적으로 700도가량의 고온이 발생. 고폭탄 속 화약을 폭발시킨다고 합니다. 보병 휴대용 레이저 소총도 나온다. 폭발 위력이 얼마나 셌던지 공중에서 촬영하던 드론이 파편에 맞아 추락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같은 실험을 한 81mm 포탄, M15 대전차 지뢰도 폭파에 성공했습니다. 비행하는 포탄에 안정적으로 조준하는 기술을 확보하면 적이 쏜 포탄이나 미사일을 레이저로 요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당장은 원거리에서 급조 폭발물이나 불발탄 등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레이저 무기는 아직 개발 단계이긴 하지만 무거운 탄약을 옮길 필요가 없고 한 발 발사 비용이 수천 원에 불과해 효용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레이저로 공항, 철도, 원전 같은 국가 인프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 며 사회 인프라 보호에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가 공개한 레이저 실증 영상에선 보병 휴대용 레이저 소총 시제품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직은 배낭에 든 발진기 등 외부 장치와 연결해야 하지만 소화기 크기로 빔 집속기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총으로 직접 차량에 붙은 표적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아직 미국, 독일 등의 대형 방산업체를 넘어서진 못했지만 기술 개발 진전 속도는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예산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할 겁니다. 3. 군사대로 군은 레이저 무기의 진심, 극초음속보다 빠르고 저렴. 공상과학 영화에서 등장하던 상상 속 무기인 레이저 무기가 실전에 배치될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 군이 레이저 무기를 투입하면 대공 방어 전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 분야 최강국인 미국은 레이저 무기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레이저 요격 기술을 북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데 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의 테드 루 연방 하원의원은 최근 미 연구기관 애틀란틱 카운슬이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레이저 요격 기술의 발전이 북한 핵 기업의 효과적인 억제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리우 의원은 미군의 레이저 요격 기술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지난 몇 년간 관련 기술이 크게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레이저 요격 기술이 개발되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다시 생각해보도록 할 것이라고 평했다. 우리 전문가들도 레이저 무기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경두 전 국방장관은 월간 공군 4월호 우주를 향해 눈 떠야 할 때 특별기고문에서 우리나라에서 띄운 위성이 주기적으로 도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지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살펴봐야 한다. 이것을 발전시키면 요격 체계를 가질 수 있다. 며 비록 지금은 공군이 미사일을 활용해 의성을 요격하는 방식밖에
없으나 미래에는 고출력 레이저를 통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 체계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 같은 전문가들의 조언 속에 우리 정부는 레이저 무기를 실제로 개발하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테러와 정찰 등에 활용되는 적 소형 무인기를 잡기 위해 레이저 대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고출력 레이저 무기는 강력한 레이저 빔을 쏴 표적을 무력화시킨다. 우리나라는 근거리 저속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이미 독자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은 장거리 고속 표적 대응 기술과 기동 플랫폼 탑재 기술을 개발 중이다. 강력한 레이저 빔을 쏘는 레이저 대공무기 위력 시범은 지난해 9월 충남 태안에 있는 국가연 안흥시험장에서 이뤄졌다. 당시 시연에서 20kW 출력 레이저 빔이 1km 거리에 떨어져 있던 철판 표적을 뚫었다. 시연에 쓰인 표적은 북한 노동미사일이나 2014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동일한 재질로 제작됐다. 레이저 무기의 장점은 속도다. 레이저는 초당 30만 km를 날아간다.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8, 초당 2500m. 의 속도를 자랑했지만 이 역시 레이저 속도에는 못 미친다. 표적이 아무리 빨라도 레이저를 피하거나 레이저 공격에 맞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레이저는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다. 레이저 무기는 고출력 에너지를 모아 개별 표적을 조준할 수 있다. 레이저 무기는 개인 소총의 5.56mm 탄환보다 좁은 틈을 통해 높은 강도의 레이저를 조준해 표적을 제압할 수 있다. 레이저 무기는 아군 피해를 최소화한다.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탄약은 폭발력이 커서 위험하다. 탄약부대나 탄약고, 아군 무기체계 등 아직 발사되지 않은 탄핵이 터져 아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반면 레이저 무기는 폭발할 확률이 낮은 전기장치에 의해 가동된다. 레이저 무기는 발사 비용과 운용 유지 비용 면에서 저렴하다. 사드 미사일 한 발 가격은 110억 원이고 사드 기지 건설 비용과 운용 유지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신군과 같은 국산지대공 미사일 한 발 역시 단가가 약 2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레이저 무기는 1회 발사 비용이 1달러 1200원 이하로 예상된다. 레이저 무기는 항공작전, 지상작전, 해상작전에서 모두 쓰여 활용도가 높다. 레이저 무기는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다. 항공기에 장착된 레이저는 지대공 미사일이나 공대공 미사일로부터 기체를 보호한다. 지상작전의 경우 저출력 레이저는 차륜형 궤도형 장갑차에, 출력 레이저는 트럭에 탑재된다. 해상작전 때 함정에 설치된 레이저는 근접방호 체계, CIWS, 위 탐지 추적 장치를 공유하며 대한미사일 등에 대응한다. 물론 레이저 무기에는 단점도 있다. 레이저 무기의 단점은 대기 중 물질에 의한 위력 감소다. 대기 중 먼지나 연기, 수증기, 난기류 등의 레이저가 흡수되거나 산란된다. 이 경우 거리에 따라 에너지가 줄어들고 굴절돼 표적을 공격하기 어려워진다. 레이저 출력이 커질수록 대기 조건에 의한 위력 감소폭이 큰 것도 문제점이다. 또 레이저 무기와 표적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표적에 도달하는 레이저 양이 현저히 줄어든다. 장애물로 인해 레이저 빔이 전달되지 않으면 임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한 번에 여러 표적을 공격할 수 없는 것 역시 약점이다. 레이저 무기는 상당한 거리에서 금속이나 합성된 물질로 된 표적의 표면을 녹이거나 화재를 일으키고 파괴한다. 레이저 빔 출력이 낮을 경우 단시간 내에 적을 파괴할 수 없고 그 결과 단위시간 동안 공격할 수 있는 표적 수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레이저 무기를 운용하는 장병의 인체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레이저 무기는 사람의 시력과 인체 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카이스트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견욱 박규순 육군대위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발간 국방과 기술 3월호에 기고한 레이저 무기체계 개발 동향 및 기술이라는 글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의 출력은 1kW인데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의 평균 출력인 20kW는 그 20배. 라며 드론을 격추하는데 50에서 60kW,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는데 100kW, 순항미사일을 무력화하는데 300kW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설명했다.